네, 어제 정경심 교수 1심 재판 결과와 그에 따른 후폭풍, 오늘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가요,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거 사실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실이라고 말한 이 표창장, 어제 법정에서 결국 가짜 스펙이라는 판결이 나왔죠. 재판부가 위조라고 판단한 유력한 증거는 딸 조민 씨의 주민번호였습니다. 다른 표창장에는 적혀 있지 않은 정보인데 이 표창장에만 굳이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입니다. 1심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명의 표창장 서식에 주목했습니다. 이 표창장에는 조 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 동양대가 발급한 다른 상장과 수료증에는 주민번호가 없었던 겁니다. 정경심 교수는 자신이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 위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위조는 30초면 가능하다며 직접 시연해보기도 했습니다. 2013년 6월 16일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선 위조에 쓰인 걸로 보이는 동양대 로고와 총장 직인 파일 등을 저장하고 가공한 초단위 전산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정 교수 측은 2012년 9월 이 표창장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2013년 6월 이후에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제출한 것도 위조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지난해 조민 씨는 표창장 수여 근거가 된 동양대 봉사활동 이력이 진짜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1심 법정에선 조 씨가 봉사활동을 하거나 표창장을 받는 모습을 직접 봤다는 증언은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문제의 표창장 주인이죠. 딸 조민 씨의 형사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에 조민 씨의 범죄 혐의가 언급돼 있고 검찰도 처벌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의사단체가 조 씨의 의사 국가공시 응시를 막아달라는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에는 딸 조민 씨의 혐의도 언급돼 있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명의 표창장을 제출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최종 점수와 불합격자 중 최고점자의 점수차가 1점대에 불과하다며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경력 없이는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했습니다. 조민 씨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유사 사례인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 당시 검찰은 문제를 유출한 교사 아빠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두 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민 씨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다만 모친이 구속 중이고 부친도 재판 중인데 딸까지 처벌하는 데 대한 고민이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한 의사단체는 내년 초로 예정된 조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무자격자가 차를 고친다고 해도 큰 문제인데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자격이 없다고 하면 이제 정말 큰 문제입니다. 조 씨가 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따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입시비리 혐의가 상급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해 의사 면허를 따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어제 판결은 남편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입시비리 혐의 등 곳곳에 조 전 장관의 공모 정황이 등장하는데 공태현 기자가 판결문을 분석해드립니다. 어제 법원이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모했다고 본 혐의는 모두 3가지입니다. 각각 별도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이 입시비리와 증거인립 과정에서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당시 조 전 장관의 해명과 상반되는 판결인 겁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인턴을 했다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지요. 예, 근데 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동양대 PC 등을 숨겼다는 법원 판단도 조 전 장관의 이전 해명과는 배치됩니다.
집에서 쓰려고 가져온 것이란 취지입니다. 법원은 정 교수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증거를 은닉한 건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경우 PC를 감추는데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증거인닉을 함께 공모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증거인닉을 지시한 혐의는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제 재판부는 정 교수가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도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건 죄가 무겁다며 형량 결정에 반영했습니다.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재산 신고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재판부의 판단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어제 판결의 정치적 후폭풍도 큽니다. 여권은 재판부를 공격하며 사법부 위기론, 사법개혁을 언급합니다. 재판부를 탄핵하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먼저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경심 교수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법원에 대한 비판을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 판결을 한 거다.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그리고 어떤 편견들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괘씸죄에 걸린 것이라며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SNS에 검찰개혁 집중하느라 사법개혁 못했다. 진짜 뼈저리게 실감한다고 적었습니다.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도 사법부에 다시 위기가 오고 있다고 썼습니다. 친문 성향의 여권 인사들은 조국 전 장관을 예수에 비유하며 부당한 판결임을 강조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인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는 이 청원은 하루 만에 12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친여 성향 누리꾼들은 근조 사법부 등이 적힌 이미지 파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모두 적폐로 몰고 부정한다며 재판부 죽이기 여론 선동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정경심 교수의 판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감쌌던 발언들을 지적하며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정 구속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옹호한 데 대해 국민께 반드시 입장 표명을 내놓으셔야 할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지만 정 교수의 구속 역시 조 전 장관 임명에서 비롯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을 감쌌던 대통령의 발언들을 지적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명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을 임명한 나쁜 짓을 범했다는 걸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야당의 정치 공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